인간의 뇌는 소우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영역이자 신비한 기관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뇌를 둘러싼 많은 속설이 존재하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뇌에 대한 오해 또 속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뇌공학 박사이자 정신과 전문의 이지브레인 뇌기능센터 이재원 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뇌에 관한 속설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두뇌 10%만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뭐 천재 과학자죠. 이 아인슈타인도 두뇌 10%만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는 아마도 1900년도쯤에 이제 심리학자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은 주어진 정신적, 신체적 역량의 극히 일부분만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 말에 의해서 아마도 우리 두뇌가 한 10% 정도만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의학 장비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보면 인간은 자기 두뇌의 전 영역을 고루 활용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이제 두뇌 일부만 손상이 되어도 여러 가지 이제 뇌 기능 저하 증상을 이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뭐 운동을 하고 무게를 늘려가면은 근육량이 막 증가하고 커지듯이 이 뇌의 능력 역시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면은 그 능력이 개발된다고 보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지 그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뇌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뇌에 관련된 속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뇌세포가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인가요? 술은 뇌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운동을 안 하면은 근육도 점점 이제 약해지고 마르듯이 두뇌 기능 역시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퇴화되게 되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뇌세포 활동이 약해지면서 퇴화가 되는 거지 술이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너무 오래 기간 많이 이제 마시게 되면은 비타민 B군의 이제 결핍이 오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B군의 결핍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알코올 복용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이제 비타민 결핍과 관련이 더 큽니다. 네, 결국 뭐 과도한 음주가 뇌세포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니까 연말 술자리 할 때 너무 과음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런데 또 뇌에 관련한 속설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뭐 좌뇌가 우세한 사람은 논리적이고 좀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감성적이고 창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좌뇌, 우뇌 어느 쪽이 더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향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좌뇌와 우뇌는 사실 실제적으로 조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숲을 보는 사람이 있고 나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좌뇌는 분석하고 나누는 일을 좀 더 잘해서요. 나무를 보는 경향이 좀 강하고 우뇌는 통합하고 이제 큰 그림을 그리려는 경향이 강해서 숲을 보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좌뇌가 우월한 사람, 뭐 우뇌가 우월한 사람이 이렇게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사람의 두뇌에서 좌우뇌 관계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거든요. 늘 서로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좌뇌와 우뇌가 이제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계속 협동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좌뇌가 세냐 우뇌가 세냐의 어떤 문제는 성향과는 조금 관련이 없고요. 성향은 이제 타고 태어난 기질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겠죠. 좌뇌와 우뇌가 기능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전신 마취를 할 때 치매 확률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거나 또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가끔씩 들리거든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신 마취는 이제 뇌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멈추는 그런 시술인데요. 이런 전신 마취가 자주 반복된다면 좋지 않겠지만 이 마취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취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마취된 상태에서 뇌 기능이 떨어져서 뇌가 감시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몸 안의 혈압이라든지 체온, 호흡 같은 생명 유지에 이제 중요한 이런 감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마취 의학의 발달로 다양한 기계를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근데 만약이라도 혈압이 떨어지거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이게 두뇌 손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면 위험하겠지만 네, 이제 그런 일이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크게 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또 이 뇌에 관한 속설 중에 유명한 것들이 아무래도 부모들은 아이의 좀 교육이라든가 두뇌 발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음식도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견과류를 많이 먹이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평소에 그 육류, 고기 같은 거를 많이 먹어서 단백질 보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근육량이 많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도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들을 먹고 있고요. 이 뇌에는 지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견과류나 호두나 이런 이제 음식들에는 지방이 좀 많아서 칼로리가 좀 높죠. 예. 그렇지만 이 지방 성분 때문에 꾸준히 먹으면 꼭 필요한 지방 성분들이 부족하지 않아서 발달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듣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도 많이 이런 음악을 듣고 태교하시는 분들도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예. 이게 1993년경에 미국에서 한 연구팀이 모차르트 음악을 이제 학생들에게 청취시키고 또 집중력이나 이런 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거를 연구한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이 퍼졌는데, 근데 그 연구팀 결과 이후에 다른 과학자들도 실험을 반복해 봤지만 비슷한 결과를 이제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히려 1999년도에 하버드 연구팀은 이 모차르트 효과라는 게 이제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두뇌는 이 다양한 파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MC 스퀘어라고 하는 집중력을 올려주는 그런 장비는 알파파를 지속적으로 들려줘서 뇌가 안정된 상태를 만들 수 있게 이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장비인데요. 그래서 이 파동의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자극적이고 막 빨라서 흥분을 시키는 음악보다는 리듬이 좀 다양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클래식과 비슷한 음악을 듣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꿀밤처럼 머리를 이렇게 때리면 뇌세포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성장 과정에 따라서 몇 살까지는 뇌세포가 생성이 되고 몇 살 이후에는 뇌세포가 생성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뇌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뇌세포가 다시 재생되거나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뇌 부위도 있고요. 또 꾸준히 뇌세포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이런 부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다고 뇌세포가 성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뇌 영역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스웨덴 과학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제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곳에서는 계속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된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최근에 2014년도에 스웨덴의 연구팀에 의해서도 뇌 안에 이제 선조체라고 하는 그런 부위에서 평생에 걸쳐서 새로운 뉴런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뇌세포의 생성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평소에 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뇌 건강의 그 기본 어떤 원칙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만큼 뇌에 좋은 건 없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또 일정 시간에 식사를 하고 이게 뇌에 리듬감을 자꾸만 줘야 뇌 건강이 잘 유지가 됩니다. 또 뇌를 막 혹사하는 이런 활동을 좀 줄이고 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뇌를 너무 혹사하는 이런 활동이니까 일정 시간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뇌 관리를 하시면은 더욱 좋겠고요. 그 장수 보고서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레포트에 의하면은 왜 너무 혼자 있는 사람들이 좀 단명했다라고 해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도 단명했고요.
좀 오랫동안 이제 장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인 관계를 꾸준히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 관계를 늘려가시면서 뇌 관리를 이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편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은 뇌도 자연스럽게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스마트폰은 줄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원 뇌공학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